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 이룰 때 마침에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공칙년도 2012년 교회가 국가 단위의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해서 선포. 그거는 소속해 있는 국가 단위에 소속해 있는 교회가 전 세계 어디든지 지금 교회가 있고 또 국가가 다 분리되어 있어요. 국가라고 하는 이 단위를 분명히 교회가 인정을 해야 되고 인정되어지는 국가 안에서의 교회는 그 소속해 있는 단위 국가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국가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요, 분명히 말해야 되는 이 교회의 정체가 있는 거죠, 교회. 국가와 교회 관계. 이거는 교회 안에서 오래된 그 주제입니다. 주제가 이래 있어도 국가라고 하는 단위가 2012년 이래서 비로소 인류 가운데 이제 인식이 되어지는 보편화되어지는 이 상황에 교회는 이 국가 단위 국가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는 제안해서 단위 국가 안에서 그냥 막연하게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아니고 그 국가가 그런 역사,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 그것을 우리가 2012년에 요구를 받는단 말이죠.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것에서 인류 전체에서 모델이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2500년의 방랑 역사가 기준이다. 그렇게 기준이 그렇게 서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 국가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교회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하고자 할 때는 두 가지의 그 기준점이 있다. 적어도 100년 이전에 100년을 분명한 역사적인 근거를 두고 이 교회는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기준점,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각 나라면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100년 전에 1919년에 3.1운동, 그리고 그보다도 한 470년 이전에 있었던 그 1445년에 있었다는 한글 반포,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때 그 세종대왕이 우리 말이 중국과 달라. 이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중국과 달라. 우리 국가의 정체성과 관계되는 요소를 이야기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말을 며칠 전에 제가 누가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나라 이 교회가 일본보다 늦다. 교회가 일본이 먼저 들어왔다 하는 거 대해서 되게 놀래더라고요. 놀래요. 아니, 일본이 우리보다 빠르냐. 일본은 벌써부터 임진왜란, 그렇게
1592년이죠. 1592년인가? 1595년인가 1592년인가 한 것이 임진왜란입니다. 우리 그 3.1운동은 1900이죠. 약 한 그것도 한 400년, 400년 안 됩니다. 300 한 몇 년 되는데 360년인가? 어쨌든 오래됐는데 그 놀래고 있어요. 일본은 전혀 교회가 기력을 못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들어온 일본의 기독교는 교회라고 하는 그 내용은 천주교 예수회라고 하는 천주교가 그 일종의 국가가 이렇게 나서서 선교하기 전에 천주교가 그 전 세계 다니면서 식민지화하는 그 자체를 먼저 한 겁니다. 예수회라는 조직을 가지고 그 남미 쪽이나 교황이 직접 나서지 못하고 예수회라고 하는 조직을 가지고 선교라 이래갖고 막 전 세계에 다니고 그랬어요. 개신교는 18세기, 19세기 들어와서 미국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나눴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이 놀라는 거는 일본을 통해서 한글이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쓰는 이 보편화됐다는 이것도 놀라더라고요. 일본에 의해서 우리 한글이 쓰게 된 거는 갑오경쟁이죠. 갑오경쟁.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요. 한글이 이게 일반적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 한자죠. 공문서가 전부 다 한자로 돼 있다가 갑오경쟁에 일본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 내용에 그걸 두고 1885년 1885년인가? 1895년인가? 여기에서 갑오경쟁이 나는 거예요. 일본하고 있었던 그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동학난 사건에서 갑오경쟁이 연결되는데 거기에서 일본이 중국하고 청일전쟁이 이기다 보니까 한국하고 중국하고 그 고리를 끊으려고 우리 민족에게 그대로부터 쓰고 있던 한글이 반포됐는데 오래됐는데 그걸 쓰지 않는데 그거를 이제 공식 언어로 발표한 내용이 한글이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 내용이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그 국가유사 정체성을 교회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나 어느 시점이나 어느 때라든지 국가라고 하는 데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찾는 것도 힘들지만은 정체성의 어떤 모델되는 사건을 모델된 국가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3.1운동이나 안 그러면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이 어떤 한글이라고 하는 내용을 국가의 어떤 이전에 있던 역사에서 찾아내는 것도 이건 힘들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런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해야 되는 그 어떤 환경에서 당대에 국가 역사 벌써 100년 전이니까 100년 전의 사건을 두고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현재 사건에 있어서 그 사건을 들춰내는데 걸림돌 우리 이걸 반드시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국가에도 다 있어요. 왜 이런 것이 정상이 나타나냐 또 한편으로 왜 국가 역사 정체성이 필요하냐 하고 그 국가의 현재적인 상황 대한민국의 현재적인 2012년 현재를 봐도 그렇고 현재 사회가 우리 사회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하는 절대적인 어떤 위기의식 그것이 봉착되면 반드시 그 국가에요 돌파구로서는 앞으로 국가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어떤 돌파적인 그런 어떤 요소에서요 국가에서 정체성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온다. 우리가 지금 현재 2012년에 가는 이 공식연대 2019년도 다 포함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왜 국가에서 정체성이 이렇게 필요하냐 3.1운동이 100년이 지난 지금에 2019년 현재에 우리 국가가 왜 국가에서 정체성이 이렇게 필요하냐 우리 국가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하는 이 아주 절망적인 거의 막다른 여기서 더 나아가고는 대한민국의 현재 존재가 존립 자체가 이게 되겠느냐 하는 이 내용을 인식이 국민들 전체가 받아들이는 현재 요소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에서 있었다는 것 자체는 바로 희망이 되어진다. 돌파구가 분명히 나타난다. 분명히 그 방법이 나온다. 하나는 현재 요소를 지금 보는 게 대한민국 현재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뛰어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현재적인 내용에서 아직 3.1운동이나 한글에 대한 내용은 아직 안 들어갔지만은 적어도 국가에서 정체성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현재 상황은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는 현재적으로 보면요, 이게 마지막 부분에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더 나가면 안 된다는 거지. 이대로 나가면. 그것이 이제 국가에서 정체성을 통해서 이제 밝혀줄 건데, 일단은 어떤 부분의 요소가, 어떤 것을 지금 짚어 넘어가야 되느냐.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민주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다. 각 나라마다 이 민주라는 단어를 가지고 민주라는 이 굴레를 가지고 나타나는 이 수많은 사건들을 이제 2012년 이후로 들춰보면은 현재적인 내용을 가지고 딱 들어보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그 나라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 반드시 눈에 띈다. 민주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바벨론까지 갔습니다. 바벨탑 사건까지 갔단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가라고 하는 내용을 갈 때는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창세기라는 장. 그럼 바벨탑 사건하고 바벨탑 사건에서 조금 지나가면 이스라엘이 나오고 구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탑 사건과 이스라엘 요 관계, 여러분들 하나님, 이게 바벨탑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존재가 위치가 부각되어지는, 앞에 바벨탑 사건에서 다른 모든 나라는 성경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도 바벨탑 사건 자체가 있었다는 자체는 하나의 참 위기죠, 위기. 근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의 돌파구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노아로 연결되어지면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국가 단위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나오는, 어쩌면 전 인류의 돌파가 되어지는 그 요소를 우리가 보는 거죠. 국가에서 정식은 여론하고 내용하고 바벨탑 사건에서 이스라엘, 마치 말하면 대한민국이 현재 2012년 공식년대에서 2019년에 있는 대한민국 자체가 NS극이라 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좌표가 남쪽 S극을 나타내면은 한쪽은 N극을, 하나는 남향을 한다면 하나는 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자석, 막대 자석이 있고 하나의 극점이다, 극점. 지금 현재 극점을 바라보는, 더 이상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은 그 전에 왔던 대한민국에 바라보던 대한민국 미래상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하고 그렇게 바라보던 가고, 이제는 지금 와서 2019년 지금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볼 때는요, 어느 것도 우리가 맞아가지 않는, 과거에는 어떤 미래를 지향해서 뭔가 미래에 우리가 희망이 있다라는 것에서 지향했다면, 지금은 미래를 지향한 데서요, 국민들 전체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하는 이 시점이, 박근혜와 문재인 정권, 그리고 또 민주례 속에 있는, 민주라고 하는 내용에서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바라보고 있는 희망적인 요소가 있는다면 또 하나의 민주의 너비락하는 이 내용이 너무나 지금 분명히 나타나는, 극명히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상황. 이 내용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는다면 제일 먼저 어떤 요소를 우리가 한번 뒤다보자고요. 지금 현재 2019년 우리가 어느 내용을 뛰어넘어야 대한민국이라는 이 내용에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고, 모든 나라가 또한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대한민국이 모델이듯이 어떤 그 현재에서 돌파가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또한 우리가 설명이 돼야 되니까, 우리 민족에게, 대한민국에게 국가에서 정체성을 말해서 모든 나라가 이걸 모델로 삼아서 나오게 만드는 지금 시점에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이런 참 국가 전체를 내다볼 때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미래가 안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오히려 우리 국가에게는요, 역사적으로 나중에 평가할 때는 이게 참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명한 어떤 요소다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국가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 넘어야 되는 상황, 5.18 민주화는요, 반드시 이거는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5.18 사건은 1950년에서 30년 지난 전쟁, 이 전쟁 역사에서 보는 거예요. 30년 단위에 있는 전쟁 역사에서 1950년이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참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있었던 대한민국 위치, 공산주의를 당했던 전 세계 유일한 마지막 어떤 보루와 같은 이 대한민국 위치가 있었나 하면은 그것부터 30년 지나서 1980년 또 다른 북한군의 우리 남한에 있는 공조 세력과 더불어서 일어났던 전쟁 상황,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것도 30년 지나서 그것이 하나의 광주락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있는 우리 국민들 전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5.18 유공자 명단이 아직도 공개되지 못한 그 응어리 아직 여전히 있는 거죠. 미해결이단 말이에요. 국가 역사에서 이것이 분명히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뭔가 확 오픈이 돼야 되는데, 그 5.18은 요런 내용이 하고 국민들 전체가 공감해야 되는데 공감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지금 1980년의 사건이 여전히 현재적으로 그 말을 하면 안 된다, 그 말 하면 참 국가법을 가지고 제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남아있는 이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기에는 그 이야기하기에는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호. 이거 1980년에서 또 전쟁적인 상황은,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30년 지난 전쟁적인 상황은 1980년에서 30도 하면 1910년이거든요. 2010년이죠. 2010년. 2010년에서 조금 더 지나면 2014년 세월호 사건이에요. 아직까지 세월호가 국민들이 깨름직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했으면 도대체 이 세월호 사고는 났는데 인명은 403명이나 가는 어마어마한 인명이 난 거에 비하면은 사고 경위에 대해서 이 사고는 어떤 경위여서 요만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요 아주 밝혀서 국민들 전체가 알만한, 인지가 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요 전혀 이것이 안 돼 있다는 거야. 사람은요 404명이나 죽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는 것에 비하면은 그 원인, 왜 배가 그러더라고, 왜 배가 그래, 나중에 그것을 딱 인양을 했는데 보니까 어문투성. 왜 이런 일이 있었지? 이거는 배가 침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배를 인양하고 나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의혹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요거를 우리가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이걸 해결해야 되는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표현은 그래 했습니다. 5.18은 김대중이 내란 사건이라면은 세월호는, 다시 말해 세월호 사건 일어나서 다 거꾸로 하면 그러고, 세월호 사건 일어나고 누가 가장 덕을 받느냐?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죠, 현재. 그걸 국민들이 아니라 할 사람 없어요. 근데 그런 의혹 자체가 그대로 포함되어, 그대로 묻혀있는 이 상태에서 가장 혜택을 받은 문재인 대통령을요, 연결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과 중국의 개입, 요 내용, 이것이 여전히 있단 말이죠. 이것이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계속해서 세월호, 우리 국민들이 무슨 사건이 있으면, 이번에 헝그리 사건이 나도 이걸 갖고 떠올릴 수밖에 없어. 아주 자동 반사적으로 우리는 배에서 무슨 일 나면요, 세월호 사건을 그대로 떠올려. 왜냐면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해결이 안 됐으니까. 뭔지 모르게 확실하게 결정이 안 났으니까
혜택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집권해 있는 동안 이것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 유병헌도 아직 죽은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 아직 그 깨름직한 요소가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또 이제 두 가지 사건에서 30년 단위로 나타나는 5.18 세월호 사건에서 연결되어지는 두 사람의 연결을 우리가 분명히 연결하고 이것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깔끔하게 국민들 전체가 객관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겠다. 그래 누가 혜택받고 어떤 일이 있었겠다. 이게 확실히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경제 부분에 우리나라 경제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을 우려할 때 노동조합이죠. 노동조합 문제. 민주노총이 그전에 노동조합이 한국노총이 있었는데 민주노총이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의 이 국가 경제락하는 이 상황이 발전적으로 갔느냐. 민주라는 이름은 붙였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2019년에서 민주노총이 영향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기업이 전체가 다 외국으로 나가는 이런 추세. 삼성 지난번에 그 롯데도 미국에 가고 미국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이래 해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투자 우리가 못해서 그렇게 간 게 아니고 여기는 대한민국은 투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지고 그 기업이 한국 기업이 왜 미국에 가겠어요? 임금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 아주 된통 맞아갖고 삼성이나 LG나 지금 롯데나 전부 다 지금 엄청난 지금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다 진출했다가 다 지금 접어버린 거예요. 중국이라 하는 나라가 참 인건비도 싸고 좋겠다 하고는 나라 넓고 얼마든지 시장이 있겠다고 갔는데 지금 완전히 철수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에도 올 수 없는 그리고 지금 가장 비싸다 하는 인건비 제일 비싼 미국에 갈 수밖에 없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건 어쩌보면요 몰려 가는 거예요. 몰려서 그게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요. 그 사람들의 행보를 보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 언저리에 민주노총을 연결시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어느 노동조합이 필요해서 노동이 있어야 된다 할 때는 대한민국에 노동조합이 없었느냐? 이미 한국노총이라는 노동조합이 있어요. 그런데 1887년경에 민주노총이 들어섰다. 그런데 지금 봐봐요. 지금 현재 2019년 6월 1월 2일 현재로 울산에 그 민주노총이 들어섰던 그 그 현대중공업 바로 민주노총이 들었을 때 제가 현대에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서 별명을 붙였어요. 누군가가 그때 현대그룹의 대표한 사람이 나도 모르는데 내한테 붙어있는 별명이 네가 현대에 나왔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생겼다. 그 당시에는 나는 민주노총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왜 나왔는데 민주노총이 생겼다. 그런 것도 몰랐어요. 서울에서 그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미 나온 뒤에 제가 이 노총 문제를 상당히 신경 써서 본 것도 사실 요 근래죠. 뭐 그렇게 옛날에는 깊이 뒤다보도 안 했어요. 그 완전히 나라가 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일어나는 이 노총이 노동조합이 현재 지금 경영자하고 지금 줄대리하고 있는 내용은요. 이건 앞으로 우리 국가 경제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이게 엄청난 어떤 그 앞으로 계속해서 줄다리기 할 수밖에 없는 국가 경제를 현대조차 만약에 해외로 갈 수밖에 없다면은 하는 거예요. 아찔한 거예요. 아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도 지금 어쩔 수 없어 갖고 노동자 측에 들어가 있던 노동자 측을 편을 들어야 되는 어쩌면 노동 계통 그건 뭐라 하나 요즘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그런 은행들, 국가가 지휘하는 은행들, 전체가 이제는 어쨌든 경영자 입장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에요. 국려지책이에요. 왜냐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노동계거든요. 노동계 표를 얻어가고 지금 했는데, 노동계에서, 대통령이 우리가 배반했다 하고, 그러면 소리를 들을 수도 할 수 없이 지금 어쩔 수 없이 현대중공업 편을 들려고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지금 이 산업계가 국가를 다 떠나가고 있는, 눈에 뻔히 보이면서, 현대마저 떠나면 어떠냐, 이런 거예요, 지금. 기업하는 사람은 떠나려고 하는, 대한민국. 또 한편으로는 우리, 또 다른, 아까 세 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5.18, 그 다음에 세월호, 그 다음 민주노총.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노동자, 요 관계. 그 다음에는 우리 국가 주변에 있는 중국과 일본, 미국, 러시아는 그렇게 많은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볼 수 없으니까 일단 러시아는 별도로 빼고 중국과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위치,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이 외교 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위치, 요 변동, 중국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생산품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안 되는 화웨이라고 하는 그 제품을 가지고 지금 어떤 정보를 개인의 지금 스마트폰이나 지금 다 들어가 있어 이미. 근데 오지로 들어가면서 이걸 오지에서는 쓰지 마라. 미국에서는 지금 그래 하고 있고,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래도 중국 거 써야지 애매하지 위치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요. 미중 경제 전쟁이 아니고, 이건 지금 중국이 지금 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하느냐 마느냐는 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옛날에 일본이 한번 미국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붙은 적이 있었는데, 일본이 꼼짝없이 내려앉은 그 사건이 전력이 있어요. 미국이 지금 중국을 완전히 지금 미국의 어떤 영향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중국은 맞받아서 지금 어떻게 버텨보려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요 중간에서 현재 중국 쪽으로 지금 전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잖아요, 중국을. 그리고 일본은 철저하게 배척하고 있고, 마찬가지 미국을 배척하고 있고, 한미 조약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해서 정보를 안 주는, 한국에 있는 정보 자산 자체를 미국하고 공유하지 않으니까 미국도 어떤 고급 정보를 한국에 주지 않는 이런 어떤 갈등이 가지고 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내용에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해야 되는데 이게 빠질 수 있는, 제외될 수 있는 요소냐? 아니죠. 대한민국 역사의 과거의 역사와 더불어서 지금과 더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요, 우리 대한민국 주변에 있는, 러시아는 잠깐 들어와서 경계는 경계지만은 어떤 러시아적인 어떤 그 영향 자체는요, 중국만큼 있지 않고 일본만큼도 있지 않으면서 또 미국하고도 그만큼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미국, 일본,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는데, 요 관계에서 어디를 참 맞춰 나갈 거냐,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교회, 회개해야 될 내용이 없느냐. 대한민국 교회는 국가에서 정치건설을 해야 하는데 교회가 회개해야 될 내용이 없느냐. 아무런 중립이냐, 아무런 어떤 관계없는 중립 상태냐. 중립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교회가 적어도 중립 위치에서 국가에서 정치건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중립적인 자세가 아니다 하는 건요, 교회가 인지를 해야 돼, 인지를. 이 교회가 그래서 이걸 해야 나머지 부분들이 하나하나 풀려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면